뭐하냐? 신용등급 1등급 만들려면 카드를 하나만 쓰랍니다. 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말을 썼지만 2021년도부터는 신용 점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용 등급이란 말이 조금 더 입에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이 점수가 높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한도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기존 대출의 이율을 낮게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회사로는 나이스 평가정보와 올크레딧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연간 3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토스와 현대카드, 카카오페이의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뱅크샐러드나 K뱅크와 같은 어플에서 내 신용점수를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용점수 분포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라면 당연히 신용거래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전체 한도를 사용하기보다는 내 한도의 20%에서 3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달 들쑥날쑥한 사용 금액보다는 일정한 사용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쪼개서 쓰기보다는 한 개 회사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할부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할부 잔액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체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1금융권부터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도가 전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도 싸고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더 미미하겠습니다. 연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고요. 기간이 긴 것, 그리고 금리가 높은 대출 순서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급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중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 하나 위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과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접근 상품도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는 어플을 통해 비금융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비금융 정보라면 국민연금의 납부 내역이나 본인의 소득증명서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금융 정보들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KCB의 신용성향 분석 설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신용점수를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용점수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탐정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